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간헐적으로 거센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대부분 지역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높아진 습도와 함께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육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당분간은 외출 시 항상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동해 남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축산의 전기 안전점검과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의 개최지인 횡성군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회 개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죠. 7월 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강원도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쯤 강원도 춘천시 산홍동의 한 야구장에 대남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풍선은 군 당국에 의해 수거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원소방은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주식회사 인더후레쉬가 횡성군청에서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더후레쉬는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80억 원을 투자해 쌈무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강원도는 공장이 신설되면 11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 소멸 위험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지역산업과 고용 2004년 여름호를 보면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수 값은 0.388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축산 분야의 폭염과 폭우로 인한 재해 피해 예방에 다양한 안전점검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산과 장승호 축산정책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장승호입니다. 네,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의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지원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내 축산농가에서 여름철에 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여름철에 발생하는 축산재해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첫째는 폭염에 의한 피해인데 특히 가축은 이제 온몸이 털로 덮여 있지만 땀샘이 없고 축사안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30에서 35도의 고온이 10일 이상 지속 시 일일 증체량이 비육우는 73%, 비육도는 60%, 산란인계의 경우 산란량이 한 16%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폭우에 의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국지성 폭우나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저지대 및 산사태 위험 지역에 소재한 축사는 가축의 신속한 이동에 제한이 있어 집단 매몰 및 폐사,
사료 유실, 질병 유입 등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딱 상상만 해봐도 가축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아주 더울 것 같은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여름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가 여름철 폭염폭우를 포함한 여러 재해로부터 경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70억 원을 편성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줄이기 위한 차광막 설치, 환분기 및 안개 분무 장치 지원 등 예산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전기가다 사용으로 인한 정전과 과열에 의한 화재 등으로 가축의 집단 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계 유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는 총 몇 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는 18개 시군에 22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약 유형별로는 노후화 시설이 92개소로 가장 많고, 산 인접 45개소, 저시대 위치 29개소, 하천 인근 23개소, 폭염과 정전 등 과거 피해가 있었던 농가 21개소, 대규모 및 축사 밀집 지역 1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하천 범람 차단, 정전에 따른 가축 집단 폐사 방지 등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보험 가입하고 또 환풍기, 안개 분무 장치 지원 등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축산업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폭염 시에 농가에서 시행해야 할 가축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철 가축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사는 사전에 환기창과 통풍창 등을 점검 정비하고 차광망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시로 물을 살수하여 축사 내부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적정 사육 도수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동시에 비타민과 광물질들을 함께 급여해야 합니다. 또 폭염 발생 시에 가축의 사료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축은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 27도에서 30도씨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내 열 방출이 어렵고 음수량 증가 및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축중별 가축의 고온 한계 온도는 한유구가 30도씨, 젖소와 돼지 27도씨, 닭은 30도씨인데,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 섭취량 감소로 산란율 저하, 산유량 감소, 성장 지형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으며 깃털로 엎여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 무더위에 약하며, 돼지도 체중당 폐용적이 다른 가축에 비해 적고 피부에 혈관 분포가 적어 열 발산 능력이 떨어지며 체표면에 땀샘이 태야되어 고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가축도 식사를 잘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더위를 이겨내겠네요. 네네. 네, 이런 폭염 발생 행동 요령과 함께 또 갑작스러운 폭우,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폭우 발생 시에 축사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폭염 발생 시 행동 요령은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환경 온도를 낮춰주고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속적인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가축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사료는 급여해서 늘려주고 비타민, 미네랄 등을 보충하여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저지대 축사는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 정비를 실시합니다.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하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에 위치한 축사의 가축은 신속하게 대피시켜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대응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재해 피해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과 폭우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고요. 만약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피해 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상안을 마련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최선인 만큼 축산농가에서 폭염 및 폭우에 대응한 농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또 이 말씀하신 축산의 전기 안전 점검이나 가축재해 보험 지원 사업에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총 71억 원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인 그런 활용 계획은 다 나온 상태인가요? 네, 다 나와 있고요. 시군과 또 다른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해에 취약한 축산 농가도 다 이제 선별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상기후에 따라서 매년 이 폭염, 폭우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축산과 장승호 축산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합니다. 보물섬 물놀이장을 비롯한 6곳이 이달에 문을 여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7곳이 이달에 개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총 7곳인데요. 가장 규모가 큰 보물섬 물놀이장과 문막 생활체육시설, 또 여성가족공원, 행구 수변공원, 태봉 어린이공원,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 따마루 근린공원의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보물섬 물놀이장은 내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기예보상 우천시에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최규빈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0평 정도고 많은 원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하고 벽천분수로 이용이 되고 있고 여름 이외에는 그 기존 시설을 물놀이 시설이 아닌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물놀이장은 조합놀이대 2개, 시소, 워터터널, 워터건, 워터드로, 파워점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재를 특이하게 탄성 포장 바닥재로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낙상이나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놀이시설입니다. 편의시설로 그늘막 16개, 그리고 수유실, 간이 탈의실 등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보물섬 조합놀이대는 버켓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수심이 30cm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서 따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네,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한다고 알려주신 보물섬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물섬 물놀이장은 명륜동 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원주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놀이장으로 많은 시민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 올해부터 보물섬 물놀이장 옆 부지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물놀이장은 요즘 인기 있는 에어바운스형 미끄럼틀과 추가 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끄럼틀은 3가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신장과 연령에 맞춰서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많이 건의해 주셨던 사항 중 하나인 수요실 정비를 적극 반영했는데요. 올해부터 수요실에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해졌고 아기 의자와 수요 의자, 테이블과 여분의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보물섬 물놀이장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와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수질관리와 안전점검에 대해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최규빈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물섬 물놀이장은 일단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을 하시고 또 대부분의 이제 이용객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다 보니까 수질 및 안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 관리를 위해서 매일 용수를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 주 1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일 2회 자체 수질 검사를 또 실시하고 저희가 이제 45분 운영을 하고 15분 휴식을 하는데 그 매 타임마다 이물질을 그때그때 이제 상시하고 있는 안전 요원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장일인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세밀 청소를 실시합니다. 또 안전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6월 18일에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제 통과했고 또 공단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산업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천시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면은 일기예보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제 우천 예정이면은 운영이 안 한다라는 걸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꼭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 밖에 물놀이장 개장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물섬 물놀이장과 여성가족공원, 샘마루공원, 우리산 이야기 어린이공원, 태봉 어린이공원, 행구수변공원 물놀이장은 내일 개장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는 3일에는 문막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장이 개장합니다. 다만 모든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은 시설 청소와 수질 관리로 휴장이고요. 우천시에도 문을 닫습니다. 물놀이장에 관한 문의는 각 물놀이장의 운영 측에 하면 되는데요. 보물섬 물놀이장의 경우 기상청 날씨놀이 기준으로 우천이면 휴장을 하고 혹시 운영이 가능할 시에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놀이장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운영 측에 꼭 확인하신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위에 물놀이만 한 게 없잖아요. 네, 모쪼록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장을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다가오면서 개최지인 횡성지역사회가 대회 붐조성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군청 교육체육과 안영진 도민생활체전 TF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횡성군청 교육체육과 도민생활체전 TF팀장 안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내 많은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이제 개최까지 석 달가량 남았는데요. 이번 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횡성 종합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대회 슬로건과 종목 그리고 또 참가 인원 등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는 강원도 내 체육인들의 체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체육의 장으로 지난 199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32회째를 맞는 대회입니다. 대회 준비에 앞서 횡성군에서는 대회 홍보를 위하여 대회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슬로건명은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대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종목은 총 26개 종목으로 육상, 축구, 탁구, 사격, 파크골프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예년 개최지 참가 인원을 참고해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 및 임원 약 8,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슬로건명은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으로 선정을 하셨고 대회 종목 총 26개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이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는 강원도민들의 축제로 참가 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참가 시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군인 선수는 부사관 이상, 외국인도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최일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지의 등록 선수 또는 체육회가 결정하는 단체의 등록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는 종목별로 일정 기간 자격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8월경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에서 배포하는 참가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참가 요강을 배포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내방송이 아주 힘차고 즐겁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인터뷰도 힘차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저희 횡성군에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 상징물로 위에 말씀드린 슬로건 외에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대회 엠블럼의 형상은 횡성의 자음인 시읒과 시읒을 형성 이미지화해서 도민생활체전에 출전하는 불꽃을 든 선수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요. 네네. 다음 마스코트는 강원도민이 함께 어울려 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 마스코트인 강원이와 특별이가 개최도시인 횡성의 마스코트인 한우리를 세레머니 해주는 모습을 형성해서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네, 역시 저도 이제 그 마스코트를 사진으로 봤는데 횡성하면 한우지 않습니까? 아주 네, 맞습니다. 네, 힘찬 한우의 표정이 인상 깊더라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춘천에서 치러지는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횡성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의 안전점검과 인파관리 대책이 잘 마련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횡성군에 활공장이 없는 여건으로 패러글라이딩 경기만 관내 지역인 춘천에서 펼쳐지고요. 나머지 25개 종목은 모두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첫날 개막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부 체육교원 주위에 경기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 및 관중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이전에 안전 대행 업체와 사전 동선 확인 등을 통해서 이동로 확보, 동선 안내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찾는 선수 주민 포함해서 경기장 관리인들의 통제에 꼭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별 경기장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네,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총 26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회 첫날인 27일 금요일에는 개막식 및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5천여 명 관중석이 마련된 횡성 종합운동장 내 푸른 잔디밭 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00석 정도에서 많게는 500여 석 자리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경기장 내 고정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의자를 비치해서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32회를 맞은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무엇을 꼽으시나요? 네, 대회 준비하면서 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여러 종목 중에 아직 참가 신청 기간이 이전이긴 한데요. 예년 참가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보통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알려진 축구, 족구, 수영 등 종목은 종목별로 한 400여 명 정도 인원이 참석 예정됩니다. 또 더 소개해 주실. 네, 그리고 좀 추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는데 작년 전시 종목 지정위에서 올해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드론 경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론 경기 예전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것인 만큼 기대가 되네요. 축구나 수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믿고 보는 경기들이고요. 네. 이번
이번 대회에 도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홍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횡성군은 이제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전 이제 1999년하고 2001년도에 도내 양대 체육대회인 도민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을 군단이 최초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어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관내에서 두 번째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군에서는 이제 9월 대회 이전에 관내 체육인들이 참가하는 이제 모든 도민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있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 대회 당일날 좋은 결과를 이제 있을 수 있게 바라고요. 더불어 이제 도민분들께서도 대회 기간에 이제 한회고장 횡성을 방문해서 경기도 구경하시고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7월 1일부로 이제 대회 이전에 8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군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수 점검하고 홍보 활동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횡성군에 많은 응원하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27일에 시작하는 공연, 개막식 공연도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교육체육과 안영진 도민생활체전 TF팀장과 함께했습니다. 7월의 첫날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